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의 또 하나의 악재라고 할까요?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를 기소를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재판에 출석하면서 아비로서 가슴이 아프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모습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된 이후 당사자와 가족들은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자식들은 많은 고민 끝에 문제된 서류와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만신창이 가족을 챙기며 과거와 현재를 성찰 또 성찰 중입니다. 이번 항소심에서 보다 낮은 자세로 진솔한 소명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여 앞두고 조민 씨를 재판에 넘긴 겁니다. 조민 씨가 단순 수혜자가 아니고 적극 가담했다는 건데 김광석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조국 사태 이후에 이제 조 전 장관이 저렇게 자세를 낮춘 적이 없어요. 근데 자세를 낮췄죠. 그다음에 조민 씨도 뭐 부산대 또 고려대 관련돼서 입학과 관련된 취소에 대해서 불복하지 않는다, 항소 취하한다 이제 이런 입장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아마 좀 기소하지 않고 결국 기소 안 하면 이제 기소유예밖에 없거든요. 기소해 줄 거라고 아마 기대를 했었고 또 뭐 언론에서도 상당히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많이 점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기소를 했어요. 그런데 기소 이유는 일단 조민 씨가 관여한 것이 부산 의전원, 또 서울대 의전원이에요. 네. 부산 의전원 합격했죠. 서울대 의전원 1차 서류 전형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된 뭐 인턴십이랄지 허위로 작성 인턴십이랄지 위조되는 것지 이런 거에 있어서 이걸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또 그러한 내용을 자기소개서에도 자기가 썼어요. 그 입헌서는 또 자신이 냈거든요. 그럼 검찰 입장은 단순한 뭐 부모가 알아서 한 걸 수혜받은 게 아니고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는 이걸 주범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범이라는 차원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기소유예하고 불기소를 하려고 하면 사실 여러 가지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일단 뭐 가담 정도의 경미한데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이제 진지한 반성이에요. 근데 반성도 하지 않고 또 범행 사실 부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소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기소를 당한 조민 씨는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딸의 기소 소식을 들은 조국 교수 SNS에 자신을 옛날처럼 남영동으로 끌고 가 고문하라는 글을 남겼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뭐 그냥 아버지로서의 마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다른 의미가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온 가족이 지금 다 재판을 받고 이제 딸까지 기소가 되면 딸도 이제 재판을 받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아버지로서의 뭐 마음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딸까지 이렇게 되면 아까 김광석 변호사님 얘기했지만 사실은 딸도 취하하고 이랬거든요. 이제 같이 맞고소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정 부분 좀 불기소를 기대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무산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타까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같은 사안으로 가족 3명이 다 지금 재판받고 있고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뭐 결과에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좀 답답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어요. 뭐 제가 뭐 만나보고 통화한 건 아니니까 그런 마음의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정청래, 최강욱 의원 등 일부 강경파 의원들 조국 전 장관을 감싸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이런 모습들은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이게 본인의 지금 문제를 과거 민주화 운동을 했던 분들과 지금 동격화시키고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아니 지금 이 사안이 무슨 왜 남영동 있지도 않은 지금 남영동 가서 지금 고문을 합니까? 과거 민주화 운동 했던 분들 정말 가서 엄청난 고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남영동, 장안동, 그다음에 저 남산 등등에 끌려가서 겪었는데 그 문제와 자신이 지금 이 딸의 어떤 이 입학, 이 허위 입학 이런 부분과 어떻게 지금 똑같은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더군다나 왜 이 사건이 커졌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변명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커진 거 아니겠습니까? 조민 씨도 마찬가지죠. 지금 조민 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샌프란시스코 가고 매일같이 유튜브 올리고 매일같이 셀럽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는 국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당시에 예를 들어서 피해를 본 학생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본인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나라 사법 체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못하느냐? 바로 그런 지적들 받고 있는 거 아니에요? 숙명여고 미성년자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재판까지 가서 징역형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 엄격한 잣대를 들여야 될 텐데 지금 저렇게 본인은 잘못한 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법원에서 검찰이 재판도 받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본인의 일가족이 고통당하고 있다. 일가족이 뭔가 부당한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러니까 본인의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하지 않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법적인 문제를 고통당하고 있다. 나는 고문해라 뭐 등등 그런 문제로 자꾸 치환을 하는데 예.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 뉴스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조민 씨도 저는 법대로 된 거라 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뭔가 또 뭐 많은 분들 또 지지하는 분들은 다르게 행동하시겠죠. 그렇지만 대한민국은요 역시 법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교수 자녀든 그다음에 고등학교 자녀든 저는 똑같이 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박상규 의원님. 예. 뭐냐면 조민 씨 사태에 대해서 소설가 김훈 씨 아시잖아요. 예, 예. 2022년 그 하얼빈 소설이라는 소설 저도 읽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 도서로까지 얘기해서 굉장히 좋아하는 소설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김훈 씨가 신문에 기고문 하나 냈잖아요. 내 새끼 지상주의가 불러온 참극이다. 예. 그 내 새끼 지상주의란 말이 영리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뭐 책을 불태우겠다, 뭐 김훈 꺼져라, 막 온갖 지금 표적 댓글을 달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문열 과거 전 소설가 책 불태울 때 사건을 지금 연상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내 새끼 지상주의란 말을 소설가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법을 정확히 지키지 않은 경우에 감싸려고 멸문지화가 왜 나오고 사화가 왜 나옵니까? 사화라는 말은요.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정청래 의원이. 그거는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절대 권력과 훈구파들의 맞선 살인파들의 그런 투쟁 과정에서 일어난 게 사화예요. 왜 이게 조민 사태하고 조국 사태로 소환이 됩니까? 소설가를 지금 죽일 듯이 공격하고 있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참담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